소개도 하고 발표 해보세요. 교수님 앞에서 한 지금 15번째 자기소개가 벌써 그렇게 되나?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전공은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한국 불교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원효 사상 연구 범위를 이제 확장하면은 동아시아 불교사까지 불교 사상까지 이제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한다고 했는데 아직 다 작성을 못했고 아마 다음 주까지 있어도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끝낼 수 있을지 모르죠.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 제 태포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봐요. 일단. 예. 우리 철학도 두 사람도 왔네. 오랜만에. 저기 우리. 자, 예, 해봐요. 우리 청인 스님부터가 육조단경 기로 들어가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일 스님이 지금 오늘 끝나나요? 아니죠. 육조단경. 오늘 시작합니다. 육조단이 끝납니까, 스님이? 어디까지예요? 제가 기원까지인데요. 제가 그냥 기원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다 안 해도 되고 제가 기원까지 다 할까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다 했나요? 제가 원래 여기 정해진 업무 범위에서 예. 몇 페이지까지예요, 스님 원래? 357 하까지인데요. 350. 기원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 상단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원까지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직 스님께서 그럼 나오면 예, 돈점 8장부터 돈점부터 예, 그렇게 편으로 자르면 좋죠. 품별로. 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계종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사찰 주지가 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어서 수업을 빠지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저랑 다 비슷한 법납이거나 아직 절에 주지가 되지 못한 스님들인데 거의 다 나이가 한 60살 정도 되더라고요. 60여? 그러니까 아직 주지가 되지 못하고 저랑 비슷한 시기에 추가 경력이 있는 스님들이 이제 주지가 되겠다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살 거의 50대 이상이고 저보다 젊은 사람이 들었어요. 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뭐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는 저절로 이제 절이 이제 저한테 굴러 떨어지거나 이제 투쟁 경고의 시기라고 해서 스님들이 이제 혈안이 돼 있어요. 투쟁 경고의 시대. 저도 지금도 실험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려고 지금 제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지금 거처가 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가 있으면 이제 세상 되게 편한데 또 한편으로 운전하고 막히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서럽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계속 공부를 저는 이제 절에서 뭐 일하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이제 절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이제 나중이지만은 저절로 저한테 이 절이 여러분 동학들도 주지하고 싶으면 머리 좀 깎으세요. 절이 너무 많이 남아 도니까. 좋은 절 저한테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내가 교수님을 잘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안 되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무튼 저는 지금 학문에 대학원 공부에 제 모든 걸 걸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런 제 근황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교수님 수업 듣는 것이 이제 석사 때까지 해서 4번째, 5번째 되는데 교수님이 만든 이 6장 체제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6장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육조단경을 보는데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선종사에 관련된 이제 책을 좀 봐야 되고 또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육조단경을 이제
보는데, 물론 번역본을 보는데 굉장히 그 번역본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스님들 쓰는 법문 같은 거를 스님들 쓴 글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스님들 쓴 글은 제가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요즘 가장 신뢰하고 이제 의존하는 이제 스님의 육조당에서 번역 중에서 제가 이름만 가지고 갔을 때는 이제 학담 스님 거를 이제 주로 하려고 하고 강덕 스님 것도 같이 참고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뭐 제가 직접은 못하고 같이 보면서 대조하면서 했는데 섞였어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진울 보조사상을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세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이건 제 느낌인데 보조사상, 원효사상이랑 이제 보조사상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보조사상 같은 경우가 이제 성강사를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연구한 결과물이 뭔가 좀 집중력이 있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보조사상 연구에가 그게 이제 그런 구심점이 있다 보니까 원효사상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 그 교수님부터 이제 워낙 대가들이 많이 하긴 했지만은 약간 개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게 돼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진울 스님 그 사상은 성강사 문중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력이라든가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구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느낌이 아무튼 그건 제 생각입니다. 뭐 다 읽을 생각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악한 이제 불교 사상사에서 선사사상의 지위를 한번 써봤는데요. 그럼 이거를 읽겠습니다. 공간적으로 큰 틀에서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불교 사상사의 경계는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존재에 관한 불교의 사유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불타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고 반야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지만 중국의 성가에 이르러서는 볼 수 있다고 한다. 연속성의 관점에서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를 거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의 사유의 흐름을 각 시기의 핵심 개념이 무아, 공, 불성을 통해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원래 인도의 불교에서 제시된 무아는 당시 인도 전역에서 당연시했던 자아의 실체적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기적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통찰의 기결이다. 깨달은 자를 일컫는 불타는 이러한 연기법의 발견자이자 올바른 이해자로서 그가 자아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능력의 부재나 한계 때문이 아닌 실제 그러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를 믿지 않으면 불교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아는 불교를 다른 인도 사상과는 확연히 구분짓는 불교 고유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대승불교의 반야사상은 연기 무자성을 더욱 심화하여 일체 개공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무아의 재확인이기도 하다. 반야부 경전의 집약인 반야심경의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라는 구절은 깨달음조차도 대상화를 부정하는 그 어떤 궁극적 실체도 없음을 선언한다. 중국의 선불교는 선정에 의한 해탈도 거부하며 견성 선불을 말하는데 이는 불성 사상을 전제로 한다. 중국 불교계의 이슈였던 당시 그 이슈였던 열애장을 가능성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불타의 이격을 직접 구현하려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게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상사의 흐름입니다. 위의 세 시기의 부분에서 각각 이상적으로 제시되는 인간상은 아라한, 보살, 조사라고 할 때 선사상 또는 선불교의 선은 당대의 행응을 원리로 마조 조일이 확립한 조사선을 말한다. 조사의 출현은 인도 불교에서 없었던 중국 불교 특징 중 하나로 그 존재는 정법 안장을 입는 자로서 선종에서는 불타와 본격의 지혜를 갖는다. 이러한 조사선의 정신으로는 네 가지를 줄 수 있다. 그 전개는 장성에 걸쳐 5가첩종으로 이어지며 한일 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수행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문화, 회화, 건축 등 동아시아 문화 전반에도 조사선에 사상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선사상은 노장 사상가의 관계에도 주목할 만한데 특히 장자 철학이 당의 선사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굳이 이게 뭐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번에 이제 선종사에 대해서 어떤 인순 스님이 중국의 인순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이제 좀 감명을 받았더니 거기서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입장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스즈키 선불교의 서구에서 이제 초조라고 하는 스즈키 다이스치랑 호적이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제 후스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봤었는데 이 둘이 그 양자가 스즈키랑 이제 호적이 대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선종사 선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식 어떤 방법론에서 스즈키 다이스치는 선이라는 것은 원래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원래가 이제 비합리적이고 그런 신비성을 이제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스즈키는 이제 도낭 그 문서들이 발견되기 전에 이제 홍조중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것만 가지고 뭐 그런 토대로 이제 그런 전통을 토대로 이제 수행을 한 사람이고 후스는 이제 순수 이제 불교학자가 아니고 그냥 철학자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사료를 기반으로 어떤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그 선종사를 이제 이해했는데 둘이 이제 대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역사 인식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좀 서술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향이 어떤 후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화면이 개선이 됐네. 치거나 대기했더니 내가 그죠? 지금 안 나왔었죠? 여기 여기 했더니 바로 고쳐졌네. 지난해 치거나 대기했더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선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출가하기 전이나 이제 출가 초나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종사서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거짓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 선종계에서 만든 어떤 그런 선종 사서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삼국지가 정사가 있고 이제 나간중이 쓴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나간중이 쓴 소설 그 삼국지랑 뭐
다를 게 없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는 선종사의 기록들은. 그래서 이제 선종사가 제가 봤을 때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나간중이 쓴 게 소설은 아니죠. 진수가 삼국지를 쓰고 나간중은 삼국지 연의라고 썼죠. 그걸 좀 풀어내 해설서를 썼고, 소설은 이제 뭐 이문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쓴 거고.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얘기는 다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한 건데, 누가 이제 정사 보고 와서 삼국지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간은 뭐 실제 안 됐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바보잖아요. 이제 선사상도서는 이제 뭐 선불교에서 있었던 일로 그러지 않을까. 조사선과 가나선의 차이에 대해 논하자면, 가나선은 중고가 구하는 것이다. 가나선이 조사선의 연장선에 있다지만 둘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조사선에서 깨달음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승가에서는 불삭궁시라 하여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 스승의 법력과 제자의身분이 상응하는 절묘한 타이밍, 언하에 일어난 즉각적인 깨달음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도노이며 계획된 것이 아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순간이 오려면 수행을 하는 바 없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튼 이러한 사건 사례들을 모아놓은 기록, 뭐 표절, 상상 등의 거짓말들이 공안집이며,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수행법이 가나선이다. 가나선은 공안 중 하나를 화두로 삼고 그것의 타파를 통해 경성을 도모하는 수행법이다. 대략 1000개 이상의 공황 중 태길하여 의문을 일으키고는 다른 생각은 저버린 채 그 의문만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순을 자각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화두의 역할은, 기능은 참구자를 모순의 벽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이러한 공안은 각각의 내용, 개별적 특징이 있다기보다 그런 모순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다. 정상적으로 참구가 될 경우 수행자는 이분되는 것의 상존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편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이 상태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면 어느 시점에 간섭화된 사고방식이 붕괴되면서 소위 생각 이전의 마음, 즉 본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조사선에서는 경성이라고 하는 듯하다. 결국 수행이란 상으로서 상을 부수는 것이다. 상은 타파의 대상이나 그것을 부수는 것 역시 상일 수밖에 없다. 화두는 부수는 상이 되는 것으로 흔히 치모검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견성을 위해서 이러한 역설을 돌파해야 한다. 난해하기만 한 선문단 역시 스승이 제자를 패러독스의 상태로 몰아넣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가나선의 경우 조사선과 같은 현장선과 생동감은 없으나 이 모순을 스스로가 대면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이때 참고하는 화두는 활구로서 결코 정답이 있어 풀이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저 일으킨 인을 생각 간직할 뿐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렵다. 동아시아의 불교 사상사의 선종의 위상.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동아시아다 보니까 중국 선종, 한국 선종, 일본 선종까지 이제 뭐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일본 선종사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잘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논문만 보고, 보수들은 이제 논문만 보고도 이런 걸 잘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직접 책으로 보는 것이, 단행본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다행히 이제 원래 그런 책을 몰랐지만 뭐 그냥 이름만 보고 인순 스님의 중국 선종사라는 책을
발췌만 하려고 하는 원래 목적으로 빌렸었는데 생각보다 읽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읽게 됐습니다. 원래 이 책은 그 인순스님이라고 대만 원래 대륙에 있다가 대만의 4대 절이 있죠. 위에 타이페이 법고산사, 그 다음에 중간에 중태선사, 그 밑에 자제공덕회, 그 아래 이제 까오슝에 있는 그 뭡니까 불감산사 4개가 있잖아요. 그 자제공덕회에 있는 스님이 비구니 스님 누구죠? 중엄, 덕엄인가? 정엄 스님이 아닌데, 하여튼 그 스님의 은사가 인순 스님이에요. 자제공덕회를 일으킨 그 비구니 스님은 우리 가서 봤지만 나는 시집 안 갈 테니까 아버지한테 그 기본 돈을 달라고 해서 그걸 이제 시드머니 해가지고 이제 10명의 신도들에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으로 가서 5만 원 가면 10분에 5천 원 가지고 이렇게 절약해서 오늘날 지금 자제공덕회라고 하는 엄청난 불교 단체를 일으켰죠. 대만의 대만대학에 대만 최고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게 하고 5만 명의 봉사단들을 이제 조직해서 대만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나면 그냥 가서 국가보다 먼저 가서 봉사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려면 교회를 지어주고 초등학교를 지어달라면 초등학교를 지어주는 5만 명의 봉사를 하는 그 자제공덕회 정엄 스님이죠. 정엄 스님, 정엄 스님. 정엄 스님의 은사가 인순 스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종사라고 하는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너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일본의 고마자와 대학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줬죠. 그 책을 지금 여기 이제 이부키 아츠시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번역을 했고, 그래서 경주 캠퍼스를 같이 우리 대학원 다녔던 유진 스님이 다시 이제 일본어를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바로 중국 선종사입니다. 유명한 명저예요.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게 발췌만 하려고 이렇게 책을 봤는데 생각보다 그 시각이라든가 그런 확실히 이제 보통은 이제 일본 학자들이 중국 선종사를 쓴 거를 보는데 그래도 중국 사람이고 또 출가한 스님이고 그런 분이 이제 여러 선학들의 그 이전에 후스부터 해가지고 다 참고를 해서 그런 거 사실 전공서적이 어떤 박사 논문이 재밌기는 힘든데 가독성도 좋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직 제대로 한 번 정도는 못했는데 이게 박사 논문으로 쓴 게 아니고 이제 이 대륙의 불교 전통이 있잖아요.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전에 중국 한학의 전통을 이제 개선한 인순님 그런 분이니까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제 중국 선종사라는 얇은 책을 해오시는데 그걸 하나 썼어요. 이게 너무 뛰어나니까 일본의 고마자 대학에서 구택대학에서 명예 철학 박사학위를 줬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이걸 보면서 아직까지 간점이 생겼다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저도 뭔가 어떤 시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읽으면 아직 생겼다고는 제가 말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저는 이게 그래도 중국 선종사를 구분해서 요약 정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참 그 요약을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요약을 저도 잘 하고 싶은데 누가 여기 잘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그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다 못했고요. 해도 그 네이버 지식백과 나오는 그런 것처럼 되더라고요.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안목이 생겨야 되겠죠. 예, 교수님. 예. 그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 그 유진 스님이 쓰신 중국 선종사에 보면은요. 예. 그 달막에서는 그런 전설이다 그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인순 스님이 쓴? 누구? 네, 유진 스님이 쓰신 중국 선종사. 유진 스님이 쓴 게 번역한. 네, 인순 스님이 썼는데 번역했는데 그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제
이제 한때 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뭐 그게 반영된 것 같은데 달마는 실존 인물 이미 증명이 됐고 무덤도 발견됐고 양무제 다 끝이죠. 이제 아마 그 전에 아마 일부 자료를 활용했었겠죠. 그런 부분이라면 예.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최근 이제 그 이순 스님은 이제 특별히 종파 중에 이제 우두종 어떤 그것에 어떤 그 의의를 그것을 어떤 중심에 두고서 좀 푼 어떤 뭐 그런 뭐 말이 있어요. 제가 약간 우두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보면 하태종, 뭐 홍조종 뭐 이 정도만 이제 접하는데 다 웬만한 종파들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당송 원래 종밀이 우두종의 선사였다가 화엄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 청양 진관의 제자가 되죠. 화엄 5조가 되죠. 이제 아까 호적 얘기도 했지만 인순다 그런 맥에서 아마 그 하택 규봉 종밀의 의미를 아마 상당히 인순 대사가 좀 따라서 그런 맥락을 아마 기술했을 거예요. 이 책에서. 예, 하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다 이거 당연히 안 읽고요. 네. 뭐 제대로 쓰지도 않았고, 저도 이게 보고 이제 선종사, 중국 선종사를 이제 구분할 때, 이제 오리 달마부터 오조 홍인까지를 이제 태동기다.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책에 따르면 이제 사조 도신 때부터 사람이 세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시기가 이제 오조 홍인 이후로 그런 후계자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은 아마 한 명만 한 게 아니고 뭐 여러 제자들을 홍인도 이제 10대 제자가 이제 어떤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대 해능은 그렇게 좀 두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조 도신 선사를 모신 사조사에 가봤더니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이죠. 그 왼쪽에는 홍인 선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신라 출신의 범랑 선사가 있어요. 범랑 선사가 누굽니까? 도신 선사에게 법을 받아와서 해동 선조 그 중에 이제 북종선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버셀 교수는 금강산맥 경이 심지어 이 사조 도신에게 법을 받아온 범랑 선사가 쓴 거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범랑 신라 출신의 범랑 대사가 이 도신의 좌우 보차할 때 우보차가 됐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새겨 있어요. 도신 사조사에 가보니까 그렇게 예 알려줬고 그다음에 예. 그리고 이제 삼조 승창까지는 그러니까 대중을 제접해서 막 수백 명에게 거느리기보다는 주로 이제 산에서 혼자 이렇게 수행하거나 유행을 하다가 뭐 도신 때부터 뭐 어쨌든 이제 절 같은 절도 짓고 불상도 모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오조 홍인 때는 공개적인 수행을 또 이제 공개화해서 정토 연불은 아니지만은 어떤 연불교의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역사 결과적으로 이제 육조가 해능이 이제 육조로 공인됐지만 당대만 해도 당시만 해도 이 신수가 3명의 황제 문사로 수도에서 이제 활동하고 왕상과 국사로도 그 말년이 있었고 해능 같은 경우에는 변방에 남쪽에 뭐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환기 그 다음에 이제 전환기 내지 현성기가 해능으로 보고 이때가 이제 조사전의 월주다. 그 다음 시기가 황립기, 뭐 마저 도일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계보. 그 다음이 이제 오가 7종, 그 분화기로서 이제 오가 7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선종사에서 한 명 저는 이제 제일 흥미로운 존재를 꼽자면은 하택 신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하택 신해가 이제 보면 볼수록 좀 입체적이고, 그러니까 하택 신해가 어떤 되게 천재적이면서도 또 야비한 면도 있거든요. 교활하고. 근데 정치적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당시에는 이제 했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달마나 해는 마조 못지않게 하택 신해가 선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습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하택 신해의 이야기. 오히려 해능의 그런 이야기들이 더 좀 진부하거나 상투적이고, 하택 신수의 전기를 보면은, 신해의 얘기를 보면은, 또 영웅적인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드라마로 만들면은 대중적으로 먹힐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고요. 한국 선종의 전개도 딱히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한국 선종의 흐름을 요약하려면, 삼국 이래 중국 불교에 다양한 종파가 들어가 신라 하대부터 부산 선문이 형성되어 고려까지 이어졌으며, 국교의 지위가 유지되던 고려에서는 조계와 신태 양종의 성가 계율, 법상, wel반, 원흉 등의 오교가 함께 전승되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 주도 조선 건국에 신진사대부가 주도 세력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서 이제 조선에서 불교는 그런 제종이 순종으로 획통윤석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획통불교에서 종파 불교로 전개된 일본 불교와는 달리 한국 불교는 국가의 영향 하에 다양한 종파가 선종으로 획통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선종이 여러 종파 중에 일종으로서 선종이라면, 한국의 선종은 성가교, 성교와 외교, 만행부와 이행부 등의 여러 법을 손으로 흡수, 획통한 선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인용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나름 또 선종사를 좀 보면서 선종의 위상에 대해서 나름 총평을 했는데요. 불교의 내용을 교와 선으로 구분지을 때 선종만이 산의 입장을 독점하는 것은 곤란하다. 선종은 중국 불교 기준 10수개의 종파 중에 주요 종파 중에 하나에 해당하며 불과하며, 순종의 다른 종파 역시 깨달음을 지향하고 저마다의 수중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율조 정경에서 선정과 지혜가 선우와 우열이 없는 것처럼 교와 선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사막을 방편으로 여기는 조사선의 수행이 깨달음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방법론인지에 대해서는 실제 검증할 수 없는 영역이며, 조사선의 어떤 계율과 교학의 무시 풍조는 우려가 되는 수준으로 가격한 면이, 하여튼 그런 기록들이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근래 한국 선에서도 막힌 맛이 그런 것들은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스님들랑 얘기하다 보면
불교 공부해서 뭐 하냐고.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한테 막 그런 말들 해요. 자성을 봐야지. 무슨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말 합니다. 또한 선종사의 기술에는 법맥과 기원 등이 있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특히 해능의 제자 하택신에는 이에 관한 묘주의 인물로 과도한 해능 현창운동과 금강경의 선양 등 그로 인해 북종의 선법, 그러니까 북종의 선법이 어떤 통상적인 불교의 일반적인 사막을 닦는 수행입니다. 그것을 과도하게 평가절하된 점이 있다. 그거는 누구 글인가요? 어떤 거요? 그 주 25번이 이름이 없었어. 불교문화연구회 글인가요? 각주 25요? 예. 이거 어디서? 이거 제가 이름이 빠르네요. 참고문을도 없었어. 예. 하세요. 예, 계속. 방금 총평은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해능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신해가 확보했지만 또 후대 홍주종대로부터 지혜 중도로 규정되면서 자신 또한 그 어떤 기여도 공로에도 불구하고 또 평가절하된 면이 있다. 이는 선종 내부에서도 정통성을 두고 사상적 갈등과 권력적 긴장이 상당히 수는 많습니다. 하택신에는 중국 순종사에서 발마, 해능, 도일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그 행적은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사도 바울을 비유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도 세계 종교가 안 되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머물렀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육조 해능 역시 신해가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선종사는 자종자파의 선양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전승에 기초한 서사로 사관에 입각한 정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각 문파는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런 거를 하는 게 각 파마다 사설을 자꾸 만듭니다. 그 사서가 제가 다 세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북종 신숙에도 능가사 자기랑 해서 몇 번 있고요.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설이 발생하였다. 결국 홍주종이 정통이 되면서 그들의 기록이 선종사의 표준이 되었다. 또 제가 이제 선종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또 주목한 어떤 부분은 한편 인도 불교에 없었던 교조와 동격이 지위가 되는 조사라는 존재는 중국 불교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들의 등장은 당 불교부터 성에 걸친 선종의 시대에 이르러 본격화된다. 그들의 행적과 어록은 불교를 풍부하게 하는데 일익하였다. 그러나 사실보다는 의미의 존재인 대승보살과 달리 조사들은 역사성을 지났다는 점에서 지나친 신화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이제 경전이 사실 대승경전이 사실과 허구의 종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잘 말이 안 되는 것도 말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경전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상징이나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이 중국의 선어록이나 이런 조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짓말이 있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서 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육조당경 오랜만에 다시 보지만요. 이제 어디까지가 육조 해능의 설법이고 또 긴지 아닌지 뭐 대충 이 감은 옵니다. 대범사에서 설법하는 그 아마 3장 여기 이제 종부본 기준으로 어떤 참회라는 거지. 하여튼 그 6장까지는 이제 실제 신설에 가깝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서지적인 정보가 생기다 보니까 제가 수행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이게 장애가 됩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그거 믿고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그런 배경이라든가 뭐 실제 사실과 다른 어떤 기록이 이제 우리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뭐 육조 당경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 앞선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이제 육조당경의 번역가 주석에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당경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지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가르침입니다. 이거 뭐 제가 딴 데서 썼던 글인데 부분적으로 갖고 왔어요. 이는 지식으로는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식이란 상을 말한다. 불교에서 상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것은 완전한 알미, 지혜에 상대되는 불완전한 알미로 이는 한 개인의 업과 관련되어 있다.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의 주의, 믿음, 논리, 해석들 등은 언어로서 나타나는데 모두 업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통해서는 결코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다만 무언가에 대한 부분적 설명과 근사치의 추정만 있을 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만의 상을 고집하면서 배타성을 지닌 채 다른 상들과 같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고립과 불안을 느낀다. 불교에서 지혜는 본래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나 다만 상이 막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는 상이 허물어질 때 드러난다. 한 인간에게서 상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다시는 꿈틀거리지 않아 지혜와 자비의 작용만이 현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를 불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 불교인들이 하는 몸짓이 바로 선이다. 선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간섭화된 방식을 넘어선 자각을 통해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불타와 부처님과 동격의 지혜를 직접 인식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불교 수행 중 가장 급진적이며 파격적인 길로 간주된다. 20세기 서구에서 비롯한 과학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동시에 인간 소의 생태의 위기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였다. 이러한 문명의 그늘 속에서 동양의 선은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아마 이 시초가 이제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립과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는 현대인들에게 선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대사회에서 선이 그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온갖 병폐에 대해 만병통치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아시아 선의 실질적 지원이다 중점으로 여겨지는 육조 당경은
그 성립 이래로 많은 수용자들에게 진앙이 되며 영감을 주었겠지만 현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불교 내에서 그 건의가 확립된 이래 불교인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일은 어렵지만 엄밀히 말해 육조당경은 경이 아니다. 경전으로 분류되기엔 기원, 문체, 구조, 전승체계 등 경으로서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추종자들의 조작과 편집, 선종 내부에서의 선정과 활용 등을 통해 경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다만 동아시아 선종사의 범주 안에서만 경으로서의 지혜를 받는 문헌이다. 가르침의 내용이 경과 견주거나 그 이상으로 탁월하다 해서 형식은 무시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내용에 있어 내용이 실제 중요한 효과의 측면에서도 의문이 든다. 당경은 돈의 변성을 핵심 요지로 하는 법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는 동안 갑자기 찾아오는 깨달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냐면 과연 이 책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른 경과 논서처럼 수십 번 읽고 다른 해설서와 논문을 참고하여 사유를 통해 서서히 한 이해라면 그것은 이미 도노가 아닌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해능 자신의 깨달음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이었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자만이 그 가르침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육조당경은 수행자에게 위험한 책이다. 그 가르침을 곧바로 받아들여 견성만으로 예비와 기의의 대상이 부처와 본격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수많은 절차가 생략된 비약이며 결과론으로서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오류에 빠질 위험이 다분하다. 수행 과정에서 경험되는 가치들은 무시되고 막행막시적 합리화와 깨달음의 한탕주의를 정당하는데 당경이 전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따라서 당경은 수행자들에게 위험한 책이다. 생로병사 등 괴로움이 필연적인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본성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해능의 가르침은 옳다. 또한 당경이 중도 불의를 중심축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 점은 불교 문헌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지점의 마음이 부처이며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부처가 된다는 그런 견성의 체험은 인류 대다수가 하지 못한 일이다. 결국 당경은 그 사상적 이상과 실제 수행의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 육조당경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정리인가요? 일단 이제 번역해요. 네, 끝까지 질문 있으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은 좋은데 이제 이 법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있죠. 예. 그렇기는 한데 단경의 내용을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 봤던지 아니면 오일 스님이 단경을 볼 때에 육조 해내는 미호가 다를 뿐이지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크게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다 깨닫잖아요. 다 자기 자신만의 마음을 다 알아. 근데 자기가 모른 척하고 외면할 뿐이지 어른들이 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검증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볼만한 책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당경 말고
우리가 불경이라고 하는 다른 경전은 단경만 못하게만 수두룩해요. 그 구조나 체계나 내용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기 긍디에 맞게 여기 해명이 말한 것처럼 뛰어난 사람과 좀 더딘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좀 더딘 사람한테는 좀 쉽게 더 풀어서 얘기하고 뛰어난 분들은 뭐 열반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뭐 단경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책이냐 이런 문제는 또 다 한편으로 다시 봤으면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다른 분들은 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팔만대전경이라고 하고 뭐 초기경전부터 뒤에 나온 후대 위경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중국에서 위경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 위경도 볼만하거든요. 뭐 당장 뭐 능엄경이나 뭐 직장경이나 다 위경이지만 우리 그거 보면서 공부하지 않기도 하고 위경이 잘못되냐? 위경 보고 깨달으면 되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워낙 뭐 이런 강하게 강렬하게 단경을 비판하는 그런 인순 스님의 이런 시각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계신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선에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생각도 많고 다른 생각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좀 뭐 하여튼 제가 공부를 저는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제가 어떤 선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데 자꾸 그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막 불교 언론사 이렇게 뜨는데 한 번씩 들어가 보면은 선명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노이로제가 오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선명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좀 틀렸습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은 차 타고 운전하고 하면서 선명상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사실 그 내용도 없어요. 총반장이 그냥 던져놓고 부랴부랴 그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내용 갖다가 채우고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오일스님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주시면 되지 조계종에. 저한테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오일스님이 조계종에 선명상의 철학적 의미를 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말할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왜 잘못되냐면 선명상, 선과 명상, 족발 같은 거예요 사실. 맞는 말씀. 작년에 우리 그 종합연구원에서 그 학습회 할 때 명상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명상이라 쓰니까 그 논평하시는 분이 왜 선명상이라 써 그냥 명상이라 쓰지 않고 막 그러니까 막 까기듯이 그 앞을 발다시 부렸대 막 그러면서 논평하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셨어요. 막 그렇게 따지까지 싸움에 붙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전도 스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선명상은 총무원 원장 스님이 그 선명상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고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선명상이라는 스님이라는 걸 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님들도 많으신데 일단 총무 원장 스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학술대가 그거 갖고 지금 싸우기는 안 되는 거예요. 불교학함에 선명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면 매장당하니까 좋게 빨아주세요. 철학적 의의를 부여해주고. 그 작업을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내용 부여해주시면 돼요.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거. 그 제 생각에는 그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도의 어떻게 보면 명상법부터 시작을 해서 발원이 돼서 쭉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명상에 대한 개념과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 안에 명상적인 부분, 명상을 통해서 선에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실질적으로 선수행만을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반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그냥 또 현실적인 측면도 감안하고 뭐 하면은 뭐 그 용어에 너무 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 내용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내용은 오윤승이 써갖고 줘야지. 지금 선악과 전공에 아마 그 순수 선악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선악이라 하나요? 응용 선악이 있죠? 네. 명상 코칭 이렇게. 처음에 그게 그냥 선악인가요? 순수 선악인가요? 그냥 선악 전공 있고 명상 예. 코칭 전공 있습니다. 응용 선악이 있잖아요. 응용선악은 약간 서양식 가지가 약간 됐다고. 바뀌었나요? 예, 명상 코치로 바뀌었어요. 아, 지금 그러면 막 없어졌어요. 크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예. 아, 예. 뭐 우리 차문화하고 세 가지. 차문화까지. 예, 예. 하여튼 예. 뭐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또 뭐 방편으로 불교를 또 이렇게 불교로 이끌어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본질을 좀 놓치지 않고 본질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본질을 좀 소홀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정통 선악이라 하는 그 선악을 좀 선악 전공을 조금 이렇게 한 50% 이상으로 좀 이렇게 유지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스님 이제 어떤 간에 이 육조단경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정의한 것 같은데 이 관점이 아까 임순 대사의 관점이 아니고 오일 스님의 관점인가요? 원래 제가 좀 그런 저는 이제 원래 선에 대한 어떤 환상과 예. 기대가 그런 저 그래서 뭐 저를 이제 추가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학자 교학을 하고 추가하지 않았어. 교육하려고 추가하지 않았어. 뭐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진 게 굉장히 좋고 문제의식을 잘 키워서 이제 그걸 종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방편까지도 껴안는 어떤 정통이라 해도 좋고 뭐 이렇게 본질이라 해도 좋고 그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편을 떠난 뭐 진실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고 방편 없이 또 진실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뭐 선악과 교수님들이 뭐 명상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명상으로 가니까 명상이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인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왜곡되거나 뒤틀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정통 근본 본질을 좀 50% 이상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을 놓지 않아야 그런 비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 그 다음에요. 저 한마디만 좀 첨언 그 선명상에 하자면요. 적어도 스님들은 이런 그 정도에 대한 그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선명상이 족발 같으냐면은 뭐 이건 이름 가지고만 하는 거고요. 원래 불교의 선은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일반 우리 사회의 그런 가치들과 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선은 어떤 선이냐? 제가 어제 뭐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는데 색계선이에요. 색계선이 돼야지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님들 추가한 사람 수행자는. 그러니까 색계선이 들어가려면 욕계적인 마음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끊어야지 색계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탈을 지향하는 게 이제 불교의 선인데 지금 우리 뭐 현대 사회에서 지금 뭐 명상이 보급되면서 그 명상은 사실 우리 오용락은 사실은 더 즐기기 위한 명상이거든요. 아까 뭐 그런 말 돈이 된다고도 했지만 돈이 몰리니까 뭐 명상 코칭 뭐 명상 지도자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뭐 족이면 충분한 왜 발이 붙냐? 족발이라 할 때 족이면 충분한 왜 발이 붙냐? 근데 이거 사실 어필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세간이 있고 출세간이 있다면 다시 입세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출세간. 이제 족이면 충분한데 왜 발이 붙냐 할 때 결국은 이제 족과 발을 나눴다가 다시 족발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게 좀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자꾸 발의 무게가 뭐 이게 자꾸 가니까 족의 의미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니냐 하는 문제로 읽히기도 하고요. 너무 세간을 떠나 출세간을 추구했던 불교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다시 세간으로 돌아가느냐의 문제에서 거기 입세간이라는 의미에 힘이 실리려면 역시
출세관에서의 그 의미가 좀 더 많이 담기고 좀 무거워져야 입세관이 되고 결국 달의 의미가 좀 방편으로만 되고 또 다시 본래로 돌아오는 족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주선 종발이 돼야 되겠죠. 주선 종발. 해시태그 제목 좋습니다. 선명사는 족발이다. 조회수 좀 나오겠어. 그래서 주족 종발이 돼야 되겠죠. 주족. 족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발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보고요. 우리 오일선님이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이거는 저도 이게 출가자니까 예. 하는 말입니다. 멸빈당합니다. 멸빈당. 순수하잖아요. 그 멸빈이라니까. 그 불려가가지고 조사실 가가지고 좀 맞고. 조사실 가서 좀 맞고. 그래서 이제 저도 왜 선종을 왜 비판적으로 보는 게, 그리고 이거 이기는 것도 사람이 모여야지 승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학문도 세력이 있어야 되죠. 주리학설이라는 게 세력이 있어야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과도기인지 모르겠으나 뭐 방편의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근본을 진실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또 비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근본을 좀 놓지 않는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구자를 읽고 그렇잖아. 육조단계 읽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일선님. 주족 종발로 혹시 사조 도신 스님 제자 수법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범남 스님이 네. 북총선 이제 신행인가요? 제가 신행이죠. 예, 신행. 예. 신행 밑으로 해서 총회를 가서 지선해서 희양산문. 예. 부산선문 중에 하나인 희양산문 쪽에 그렇죠. 예. 우리 진감 해심으로 이어지지 않아. 해심이 아니라 저 누굽니까? 우리 쌍계사로 이어가는 상주 옥천사에서 죽하잖아요. 창주 시간법 받아왔던 누굽니까? 그래서 지금 희양산에 봉암사 선문 세웠던 누구예요? 갑자기? 지선이 아니고 우리 봉암사 지정대서 지정도헌. 네. 지정도헌. 예. 대사비가 있었죠. 예, 지정도헌이 왜 우리 지정도. 범남 스님도 어떻게 보면 홍인 5조 홍인하고의 동등. 그렇죠. 사형 사제죠. 예. 네, 그 정도 레벨인데. 예. 이분이 이제 북총선과 관련된 신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신행인데 이제 그 신행 밑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그게 남종선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신라의 북종선이 먼저 유입이 됐다가 세력을 펴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버렸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교종과 이쪽에 북종선에서 북종선의 세가 전혀 없었던가 생각하죠. 예. 이제 선종사 기술이 그렇게 쓰였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남종선에서 북종선 비판하는 게 너희들 아무리 그래봤자 8조 이후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8조로 끊어졌지 않냐. 우린 지금도 이어져서 조계동 종정 70몇 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주도권에서 누가 이겼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족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결국 이제 족은 한자고 발은 한글이니까 한글의 대중화처럼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명상을 통해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데 이제 방편으로 쓰더라도 이제 안에 집 안까지 데려오려면
방편을 쓰서라도 그 다음에 지방까지 데려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근본, 본질을 좀 놓지 않고 방편을 써야 끝까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할까요? 예. 저는 이제 공고보험 기준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10개 되는데 앞선 발표자분께서 제 3분과 3장 3품까지 하셨고 제가 이제 정의 제4 우리 교재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개송 다음에 5번째 줄 정의 제4 그 줄 11번에도 보지만 거기 제4는 원래 일체 제3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일체장으로 지금 공보는 일본의 국내성 보관본이죠. 거기는 일체장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아마 정과 해가 일체라는 의미에서 일체를 아마 땄던 것 같죠. 그 국내성 본에는. 자, 해보세요. 저는 이제 뭐 제 편의대로 이거를 다 그 구분한 거고 원문보다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시, 중운, 삼지식, 아차, 분문, 이정의, 이분, 대중, 불미, 언, 해정, 별. 정의별. 예? 정의. 언, 정의, 별. 정의, 일체, 불시, 이. 정시, 해체. 해시, 정용. 즉해, 지시, 정제해. 즉정, 지시, 해제, 정. 약식, 차의. 즉시, 정의, 등합. 해능이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식 위어 나의 본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대중들은 미혹하여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하지 마라. 선정과 지혜는 일체로 둘이 아니니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곧 지혜일 때 선정이 지혜에 있고 곧 선정일 때 지혜가 선정에 있으니 이 뜻을 알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배웁니다. 원래 즉이라는 게 뭐 화음의 적의 논리죠. 이게 동사로 볼 때는 나아갈 즉이죠. 나아갈 즉, 곧 즉, 나아갈 다 되지만 일단 지금 해석을 뭐 적을 그대로 써도 좋고 동사로 써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즉 위 글자 임금이 적위하듯이 그 위에 나아가는 거죠. 나아갈 즉. 우리가 부적 문자, 분리 문자 그렇죠. 문자에 나아가지도 말고 문자를 떠나지도 말라. 예. 사실 이 제가 뭐 정의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도 하는데 저 사실 이 파트는 제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청정도로 이런 거 보고 이제 기존에 사마타나 이과다나 그런 개념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어떤 선정과 정과 해가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한영 스님이 그런 선정과 통상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선정과 지혜의 개념을 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이 제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정의 내용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유가사지론 이래 계속 뭡니까 사마타 이파사나 비발사나 사마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성 유가 수행에서 이미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동아시아 선종으로 개성될 때는 지금 그게 사마타 이파사나 할 때 사마타를 뭡니까 지금 그 정으로 이파사나를 해로 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무너지 그 맥락이 좀 더 중간에 보충되는 여러 어떤 선정사의 전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교판이 다 정리가, 천태가 지휘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사상 안에서 아마 그
선정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태지는 그 지와 자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선종이 해능이 하는 선정과 지혜의 내용이 그것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상적 불성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제 그 선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런 이해가 다 있었다고 보고 그 텍스트를 보는 거죠. 천태선과 달마선의 관계인데 뭐 아무래도 달마선이 천태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지금 선종사가들의 일반적 얘기인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천태선의 그뭐 동몽지관처럼 네. 뭐 이렇게 좌선 지관에 대한 그 의미들이 계속 여기 좀 이제 뭡니까 정의할 때 정의치고 해가 지금 관이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이제 쭉 받아서 달마선의 영향을 받았다가 봐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속에서 봤고 동아시아 선종사의 흐름이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유가선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아비달마 유가 대선 유가선 유식 이렇게 해서 이제 천태 이제 달마선까지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의 맥락들을 충분하게 지금 종합해서 지금 7세기 후반이잖아요. 얘는 6, 3, 8, 7, 네. 2가 되죠. 7.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최근에 그래도 훌륭하신 정명 스님. 네. 누구요? 정명 스님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 실족사로 예. 돌아가신. 뭐 저 자설기. 그분도 평생 이게 수행하시고 가나던 하신 분인데 그 강릉 스님의 청정도론을 보고 의문이 풀려가지고 강릉 스님한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개념 용어 설명이 어쨌든 우리가 보는 청정도는 현대화된 거지만 명료하니까. 그렇죠. 뭐 청정도를 이제 뭐 개념 부분이 명료하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또 뭐 그 이전에 잘 못 봐서 이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지만 그게 이제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됐던 그 맥락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불교로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아시아적 맥락들을 다 받아들여서 천태선, 유가선, 천태선, 그 다음에 달마선까지 이렇게 맥락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 맥락과 거기 토양, 살 이런 게 붙잖아요. 이렇게 다 붙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예, 그 다음에요. 제흑도인, 막원, 순정, 발해, 선해, 발정, 각별. 모든 도를 배우는 학도인들은 선정을 먼저 해서 지혜를 일으킨다거나 지혜를 먼저 하여 선정을 일으킨다 해서 선정과 지혜가 각기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작차, 견자, 법류, 이상, 부설, 선어, 신중, 불선, 공유, 정해, 정해, 부름. 이런 견해를 가진 자는 법에 두 가지 상이 있어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나 마음에서는 불선이 있으니 공연히 선정과 지혜가 있다 하고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지 못하다. 약, 심구, 구선, 내외, 인력, 정해, 즉등, 좌오, 수행, 부재, 어정, 어쟁, 약쟁, 선후, 즉동, 미인, 부단, 승부, 각증, 아법, 불란, 사상, 분리, 사상. 만약 마음과 입이 함께 선하여 안팎이 하나가 되면 선정과 지혜가 평등하게 된다.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면 언쟁이 있지 않으니 만일 앞뒤를 다투면 곧 미혹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승부를 끊지 못하고 도리어 아직과 법칙을 더해가니 사상, 네 가지 상을 떠나지 못한다. 순지식, 정해, 정해유, 여, 하 등, 유여, 등광,
유등즉강, 우등즉암, 등시광지체, 광시등지용, 명수, 유의, 체본동일, 차정해법, 역부, 여시, 순지식여, 순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은가? 등과 빛과 같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곧 어두워지니 등은 빛의 체이고 빛은 등의 용이다. 등과 빛의 이름은 비록 둘이나 근본은 하나이니 이 순정의 지혜법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순정이 최고 지혜가 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선이라고 하면 그 선은 진리 세계와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세계와 소통이 되면 그냥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방편을 취하게 되는데 그 성방편이든 악방편이든 그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방편을 취할 때는 그게 다 지혜로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지혜의 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우리 또 육바람일 얘기할 때 천태 지금 뭡니까 부파현이 나오듯이 문구에 나오듯이 보시지계 욕정진 선정까지를 지금 치로 그다음에 이제 그 지혜를 이제 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관. 그러니까 기실론에서도 이제 지행이 있고 관행이 있고 지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는 지금 정과 해, 정은 이제 지금 지혜, 해는 관해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지행, 관행, 지관행 이렇게 돼야 되듯이 정의 일체할 때 사실은 결과적으로 뭐 정과 해가 일체 분리 없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실론 방식으로 보면 이제 정행, 해행이 다시 정의 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했는데 그게 육바라밀을 적용해서 기실론이 끌어와서 얘기한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뭡니까? 1심, 2무, 3대, 4신, 5행, 6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육바라밀을 지와 관으로 지금 배대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지행, 관행, 지관행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하면서 정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정은 이제 뭐 심의경 대상위에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그러니까 이제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본체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초기불교에 의해서 가진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를 좀 넘었을까 동아시아적 맥락 좀 채용론이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동아시아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용에서 채용이라는 기실론도 그렇듯이 채용론이 성립되는 맥락들이 있잖아요. 교자 도덕경에서 얘기하듯이 그릇 속에 물을 담는 것에 따라서 이게 바뀌듯이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온 시점이라는 걸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초기 불교하고는 상당히 긴 맥락이죠. 초기 불교 우리가 뭐 빨리 보더라도 기원전 1세기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여기는 7세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달마를 거쳐서 대성 아비달마 유가선을 거쳐가지고 지금 달마선을 거쳐서 달마선을 거쳐서 천태선을 거쳐 달마선까지 왔고 뭐 심지어 기실론까지도 지금 오니까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채용론의 의미는 이제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 이 철학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중국 철학적 배경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예, 수행의 측면도 깔려있기 때문에 뭐 말로만 얘기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진울순사도 이걸 취해가지고 섭정균에 그랬잖아요. 정해쌍수. 정과 해를 골고루 닦아야 된다.
섭정균해라고 권수정의 결사문에 쓰고 있고, 그게 이제 정의 쌍수라는 이제 정의 결사로까지 가니까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니까 체와 용이 일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육주단경을 이제 영어로 쓴 거를 한번 보려고요. 아니 그걸 이제 번역한 거거나. 네. 이상하게 저는 이제 옛날 말이고 이게 사실은 경전이나 어록이 뭐 옛날 말이라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얀폴스키의 육조당의 영역분이 제일 많이 보죠. 얀폴스키 거. 보세요. 뭐 참고해도. 사시 중운 선지식 일행삼매자 일체처 행주자와 상행 일즉신 시야 해능이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시가 일행삼매란 일체처에 모든 장소에 행주자와에 늘 한결같이 고든 마음 직심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명운 직심 시도량 직심 시도량 직심 시정토 막심 행청유 구단설직 구설 일행삼매 불행직심 단행직심 일체법 물 묘집착 정명경 정명경이 유마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르되 고든 마음이 도량이면 고든 마음이 정토다 라고 한 것과 같으나 마음으로는 굳게 행하고 입으로만 고든 말하면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고든 마음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다만 고든 마음을 행하여 일체법에 집착하지 말라. 미인 착법상 보일행삼매 직언 행상자 부동 망불기심 즉시 일행삼매 작차 해차 즉동 무정 갑시 장도 인연 미혹한 이는 법상에 집착하고 일행삼매를 다시 집착하여 항상 앉아 움직이지 않으면 망령될 마음이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라고 함부로 말하니 이렇게 이해하는 자는 무정과 같아서 오히려 도의 인연에 장애가 된다. 선지식 도수통묘 하이각체 신부주법 도주통묘 신약주법 영이 박 야번 상자 부동시 지여 사립을 문자들 앞에 생각나요. 연자림중 각피 유마일파 선지시가 도는 반드시 통에 흘러야 하는데 어찌 도리어 막아버릴 것인가.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가 통에 흐르면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을 스스로 묶임이라 한다. 만약 늘 앉아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다 말한다면 다만 저 사리불과 같이 숲속에 고요히 앉아있기만 하다. 유마일에게 꾸짖음을 당할 것이다.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 우리 스님은 통유라는 말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통유. 통유? 예.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막 움직이 유통해야 하는 유통이에요. 흘러야 한다요? 통유. 통하여 흐른다? 도수 통유, 도적 통유. 아. 그 금강경에 의무수조 이생기신 그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중도부리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좀 다른 것 같아요. 향이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깨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집착이나 무주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 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부연 설명을 한 걸로 보면 이거는 무심과 유심의 관점에서 무심이 되면 그냥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심이 되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이 되면 그냥 뭐 흐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흐르는 거고, 유심이 되면 그냥 중생, 유심 중생 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통이니까 어떤 활발발지처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통하면 살아있고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지금 통유와 각체를 대비하고 있죠. 각체. 통유와 각체. 그 위에서 말씀하신 그 직시도 거의 이거와 다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면 우리 아까 오일스님의 문제의식이 통유가 돼야 되는데 각체가 안 돼야 되죠. 각체를 넘어서 통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과정에서도 막히지 않고 뚫리려면, 막혀서 멈추는 게 아니고 뚫려서 흐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살활자제하듯이 살과 활이 자유자재하려면 결국은 통유가 돼야 될 텐데, 그거 뭐 유심무심이든 간에, 그러니까 유에도 걸리지 말고 무에도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상대에 의해 걸리지 않아야 통유가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유마일에게 지금 꾸지점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꾸지점인가는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한번 볼까요?